워싱턴 DC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CAIS, 바로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이재명 정부를 겨냥한 분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제목은 탄핵의 끝에서 위기의 시작으로,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지요. 자,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본 이재명 정부의 미래는 과연 어떤 그림일까요? 그 내용 뉴스데일리 베스트가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이재명의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미국의 핵심 싱크탱크 CAIS에서 분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탄핵의 끝에서 위기의 시작으로,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위기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자, 이 보고서를 주도한 인물은 바로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이자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한미 동맹과 북한 문제에 있어서 미국 내 영향력 있는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히지요. 그의 분석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미국 행정부와 의회, 심지어 국방부와 CIA에도 직접 영향을 주는 전략적 평가로 간주됩니다. CSIS 보고서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재명은 한국 민주주의가 1987년 체제 이후 처음으로 경험하는 매우 강한 권한을 갖고 출범한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강한 권력이 오히려 내부적 균열과 외교적 고립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이재명이 과거에 보여준 반미 성향 그리고 대중국 친화적 태도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CSIS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노선을 고려할 때 한국이 미국과 거리를 두는 행보를 보일 경우 관세 보복, 주한미군 철수, 외교적 고립 등 현실적 타격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 이건 외교안보 이슈이긴 하지만 이게 국민 여론에 미치는 영향,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에서 조기 레임덕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재명이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해온 것도 문제로 지적되는데요. 보고서에는 문재인 노무현 정부의 전례를 인용하며 좌파 정권들이 북한에 유화적으로 접근했지만 결국 뒤통수를 맞았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 1차 핵실험, 문재인 정부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발하는 결과를 맞이했었지요. CSIS는 이재명 정부도 유사한 흐름을 밟을 경우에 그 끝은 외교적 실패와 국내 불신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번엔 북한뿐 아니라 중국까지 무게중심을 옮기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 충격은 더욱 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일 텐데요.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해온 메시지를 인용합니다. 경제는 중국의, 안보는 미국에 기대는 동맹국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자, 이 메시지는 한국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교적 최근 미국 국방부 고위 인사들의 아시아 순방 일정에서 한국이 제외된 점, 국무장관이 아직 방한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도 미국이 한국을 전략적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미국 외교가에서 통용되는 말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자 가장 덜 믿는 동맹국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는 행보는 이 말의 후반부를 더 강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한 가지 의문점은 이재명이 북한과 중국에 대해 유독 우호적이라는 태도를 보이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는 과거 주체 사상에도 경도된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임수경, 임종석처럼 공개적으로 북한과 친분을 과시한 인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왜 이재명은 북한을 향해 집착하는 것일까요? 자, 그 힌트는 과거 경기지사 시절 쌍방울 그룹과의 연계에서 드러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 방문에서 소외된 이재명 지사는 자신만의 성과를 만들고자 쌍방울을 통해 독자적인 대북 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800만 달러 송금 의혹도 그 연장선상에 있지요. 자, 이는 정권의 외교 전략이 아닌 개인의 정치적 업적 욕심이 그런 욕구가 동기가 된 사례로 분석됩니다. 보고서에 명시된 내용은 아니지만 한미 외교 소식통들은 이재명이 내부적으로 노벨 평화상에
노벨 평화상에 강한 집착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넘어서는 민주당의 전설로 남기 위해 북한과의 화해 국면을 스스로 연출하려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개인적 욕망은 국제 제재라는 현실적 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모든 대북 경제 협력은 국제사회 감시 대상입니다. 이재명이 이런 제재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대북 접촉을 추진할 경우 한국은 외교적 고립이라는 치명타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CSIS 보고서에서 가장 주목할 표현은 바로 이것입니다. 조용한 위기.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외교, 안보, 경제 분야에서 내부 균열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지 이재명 개인의 위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자체 위기일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자, 보이는 위기는 오히려 낫습니다. 장남 이동호가 또 무슨 이해 못할 행동을 했다거나 특혜를 받았다거나 김혜경이 특활비로 또 뭐를 했다거나 이런 건 거대 의석을 앞세운 언론을 통해 제어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미 동맹이 조용히 흔들리고 미국 내 정책 결정자들이 한국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눈에 띄지 않은 채 점차 대한민국 전체의 국익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건 이재명이 어찌할 수 없는 대외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 불안정성이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야당이자 보수 진영의 대표 정당인 국민의힘이 할 역할은 분명합니다. 바로 미국 정부, 의회, 싱크탱크들과 직접 접촉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중국과 가까워지고 북한의 유화적 정책을 펴며 한미동맹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보수 진영은 그와는 다른 비전을 미국에 제시해야 합니다. 즉 정권이 바뀌면 보수파 정부가 한미동맹을 확고히 복원하겠다는 약속을 지금부터 미국에 각인시키는 외교 활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치공학적으로 본다면 이재명 정부의 외교 실패는 보수 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너머를 봐야겠지요.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는 어느 정권의 이익을 넘어서서 국민 전체, 나라의 전체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주한 조용한 위기는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언론, 시민사회, 야당 모두가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감시하고 경고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